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TMF 투자 힘드신 분 이렇게 보시라고 영상 마련했습니다. 자, TMF가 채권 3배 레버리지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언론에서 TMF 투자 해야 된다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채권 투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했었죠. 금리가 올라갈 때부터 계속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곧 금리 내려간다. 이제 금리 상승이 동결되고 이제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권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TMF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것도 타이밍 맞추는 건데 제가 또 예상하는 게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투자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뒤에서 차근차근 얘기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TQQQ나 SOXL 그리고 UPRO 그 다음에 QLD, TMF 이런 ETF, 레버리지 ETF들 투자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3배, 2배 레버리지, 원 레버리지가 있을 거 아니야. 원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ETF가 뭐냐, 그게 안정성이 있냐, 이것도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게 투자할 때. 근데 채권이란 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채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채권도 우리 현금이랑 다르게 채권도 이거 투자의 한 종목이고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도 우리가 말한 달러처럼 그냥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채권이 기간을 갖고 단기물 장기 TMF는 장기물이잖아. 20년 이상. 그래서 장기 채권은 충분히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예전에가 아니죠. 몇 달 전에 실리콘밸리나 이런 은행들도 왜 파산을 했을까요? 이유가 장기채나 채권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가 파산한 거거든요. 그게 다 이런 전문가들도 지금 이 금리 그래프인데 이거 보시면은 계속 예상은 점선만 보시면은 예상은 금리가 올라간다 처음에 하락 시기에는 다 올린다고 했어요. 금리를 올릴 것이다 했는데 금리가 예상과 반대로 다 내려가면서 이게 다 손해를 보셨겠죠. 다 이렇게 예상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TMF든 아니면 채권으로든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채권 투자라는 것도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채권 자체가 투자하기가 원체 난이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렌이나 다른 채권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이거 두 개 하진 않거든요. 왜냐? 두 개 공부하기도 힘들고 채권 하나로만 투자하기도 이것도 엄청나게 벅찹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문가 예상이 계속 틀리듯 채권은 일단 매크로적 전체적인 경제를 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측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방대한 데이터나 방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경기가 상승기다, 하락기다, 금리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진짜 방향성을 맞추기 때문에 예전에 SQQQ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다 방향성, 쇼치는 게 방향성 맞추는 거거든요. 굳이 방향성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어려운 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채권 투자, TMF 투자도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드각에 TMF든 이런 건 투자든 진드각에 분할 매수 들고 가시는 분들이 몇 없잖아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도 있겠지만 빨리 수익 보시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게 다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조금 TMF에도 묻어난다고 하면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죠? 관망적으로 보고 관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지금 7월 달에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도 지금 채권 투자는 거의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지금 금리를 7월 달에도 또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금리 동결을 금방 할 것이다. 2달 전에는 5월 달까지만 올리고 금리를 이제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동결 가면서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또 그 예상도 틀렸죠.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인하 예상이 틀렸잖아요. 또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저도 예전에는 저금리였잖아요. 제로 금리였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진짜 다른 사람이 이제 긴축한다고 해서 금리가 이제 우리 시중 금리가 7% 8%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다. 무슨 7% 8% 가냐. 그러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7% 8%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시중 금리가. 그런 거 보면은 결국 금리라는 게 예측이 불가하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때 또 상황을 봐서 그때는 옳고 지금은 아닐 수가 있다. 지금 5월달 예전에 4월달 5월달 TMF 많이 투자할 때도 그때도 5월달까지만 금리를 올리고 이제 7월 8월은 동결이 되면서 내려갈 거다. 7월 9월이죠. 7월 동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인하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TMF를 권해드리고 투자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7월달도 올린다고 하죠. 그다음에 9월달도 또 2번 또 달까지 2번 올릴 수가 있다. 7월달은 이제는
금리 올리는 거 뭐 당연시 됐잖아요. 뭐 페드 워치에서 지금 가능성을 보니까 93%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금리 예측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또 온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랑 경기 침체가 오면은 TMF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 침체라는 것도 지금 잘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고용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좋고, 지금 여타 지금 주식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TMF가 이게 투자하는 게 아직은 지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워렌 버핏처럼 굳이 TMF 투자 안 해도 다른 투자 수단이 많거든요. 지금 뭐 주식에 투자해도 보시면은 채권이나 뭐 금, 달러에 투자한 것보다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로 가져가는 게 월등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시다시피 단기로 뭐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TMF라는 상품에 많이 물려 계신다. 8달러 이상에서 많이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뭐 7달러 초반까지 왔죠. 이제 6달러까지 떨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괴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률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TMF랑 지금 여기가 나온 수익률이 뭐냐면 1년이 아니라 올해 수익률인데, 지금 TMF가 12, 그다음에 SOXL이 145% 올랐어요, 올해. 그다음에 TQ가 135% 올랐습니다. 지금 올해 수익률만 보면요. 그리고 그나마 안전하다는 S&P 500 3배 레버리지 UPR로도 지금 41%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3배 레버리지, 뭐 반도체 3배, 그다음에 나스닥 3배, 그다음에 S&P 500 3배, 이 3배 레버리지들이 이렇게 오를 동안 TMF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됐겠어요. 지금 속이 타고 얼마나 소외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채권 투자가 원래 어렵고 수익 내도 그렇게 많이 수익이 안 난다. 3배 레버리지 야수의 심장을 하실 거면은 TQQQ나 SOXL, 그다음에 UPRO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TQQQ, 뭐 S&P 500,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성이 가장 높은 ETF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3배 레버리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해도 TMF도 이렇게 12%, 그러니까 3배 레버리지니까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결코,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고 하지만 이 3배짜리는 절대 안정성 있는 투자가 아니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3배 레버리지는 절대 뭐 안전한 투자 절대 아닙니다. TMF도 한 번에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꾸준히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뭐 지금 막 몰빵하시는 분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기에 오를 거다,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TMF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경기 침체 가능성,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경기 침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착륙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 뭐 AI 열풍이 불면서 갑자기 뭐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올라가. 이렇게 보면은 기업 실적들이 다시 또 좋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 고용도 지금 고용이 실업률이 늘어날 거다, 뭐 고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계속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보기에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형 은행들 은행 위기가 온다 지금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BNKU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파산한다 했던 은행들의 이런 뭐 위험성도 점점 또 줄어드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TMF를 경기 침체 가능성이랑 금리 인하를 단기적으로 또 이제 올해 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올해 이게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맞추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업이 실적이 좋게, 뭐 테슬라든 뭐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애플이든 실적 좋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맞추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죠. 이걸 맞추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이제 동결, 뭐 9월달에 동결 후에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 이것도 진짜 예상을 하는 건데 예상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뭐 TMF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7월 끝까지만 금리를 올리고 9월부터 이제 동결되면서 뭐 연말로 가면 12월부터는 뭐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계속 내년 연초는 계속 금리가 인하되니까 미리 선추매를 해서 TMF를 모아왔으면은 이제 또 다시 급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를 예상하지만, 전체 시장을 예상하지만, 만약에 물가가 계속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가를 잡는다고 2% 만든다고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때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중물가로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중물가로 가면서 이제는 금리가 동결은 됐지만 계속 그 수준의 고금리로, 그러니까 5.75 이 이상으로 쭉 간다고 하면은 과연 채권 투자가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빨리 잡히면 좋겠지만 계속 꾸준히 뭐 계속 높은 지금 중물가로 높거나
오르거나 낮지도 않은 그냥 계속 이 중물가로 간다고 하면은 금리도 그만큼 유지가 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혔지만 고물가에서 잡혔지만 중물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금리도 쉽사리 저금리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진짜 어렵다. 이 매크로 환경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맞춘다는 게 TMF로 투자하면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예전에 뭐 작년에 한창 하락장일 때 SQQQ를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올렸죠. SQ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고, 쇼치지 마시라고, 제가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다, SQQQ 쳐야 된다, 쇼 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은 지금 SQQQ는 64% 마이너스 났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64% 마이너스 됐고 같은 기간 동안 TQQQ는 완전 반대죠. 135%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크로 환경을 맞추는 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잡는 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주식시장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다. 그냥 우리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좋은 자산을 그냥 길게 가져가려고 그냥 타이밍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자산을 길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내가 전체적인 경제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예측 투자는 절대 하지 마셔라. 어렵다. 그걸 맞추기도 어렵고 맞춘다 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투자가 그렇게 수익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냥 매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뭐 요약을 드리자면 물가가 잡히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고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른다. 이걸 맞추는 게 쉽지 않다. 말씀드리니까 더 쉬운 투자는 뭐냐? 뭐 SPI 그다음에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냥 지수에 그냥 물려도 계속 투자하고 장기로 가져가셔라. 이게 쉽고 뭐 그렇다고 뭐 채권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뭐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파이나 QQQ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뭐 스파이나 QQQ 채권이 오른다. 그게 뭐 장기로 계속 그렇게 가겠어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단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단타로 뭐 TMF 들어가신다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장기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많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부자면은 채권으로 뭐 해칭한다, 채권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다 하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단타가 아니라 개미 투자자, 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그래도 장기로 공격적인 이런 매수를 해서 이런 주식이나 이런 비중을 많이 늘린 다음에 장기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률이 높고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언제 뭐 지금 채권 투자해서 자금을 지킬 자금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시면은 장기로 가져가되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